합당 관련해 가지고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출연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님의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선상에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매불쇼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저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좀 무거운 상황에서 모시게 그럼요. 돼가지고 네. 반가움을 표하기에는 네.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합니다. 일단 이해찬 대표님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거의 민주 정부의 산 증인이자 그렇습니다. 역사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연세에 비해서 좀 일찍 그래서 너무너무 네. 안타깝고 사실 좀 훨씬 더 많이 오래 사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하여튼 뭔가 큰 거목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허탈한 느낌이라서 네. 정말 크게 저희가 지금 상심하고 네. 있는데요. 어떻든 뭐 명복을 빌고 또 이렇게 영면하시기를 바라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부에서는 이 내일 아마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네, 새벽에, 네. 응구에 도착하는데 공항에서부터 영접해서 이렇게 나름 상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아까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네, 이거 네. 다시 좀 정정해야 될 것 그 같아요. 5일장이요. 26일이 아니라 27일부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27일부터 5일장 기관장으로 치러집니다. 네. 자,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문제를 두고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또 이현주 최고위원님이 또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네, 하는 네, 게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의 절차의 문제와 네. 합당 자체에 대한 평가. 요거는 네.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게 타당하겠죠. 네, 뭐 지금은 일단 앞에 네. 부분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것 중인데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요거를 섞어버리면 이야기가 이 본질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갈라서 네, 이야기를 네, 네.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막 너무 날선 공방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의견을,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또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의견을 서로가 좀 공유하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또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조국 혁신당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네. 우당이기도 하고 또 역할이 약간 분담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국회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보다 약간 왼쪽에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거대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말하기가 뭐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네.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 이제 쇄빙선이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역할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여러 이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같이 이렇게 뭐 일종의 하객진처럼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할 거야라든가 아니면 또는 폭넓게 우리가 정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연대하고 우리가 협력해 가자 하는 거 하고 네. 갑자기 바로 오늘 아침부터 네, 합당한다. 그리고 당장 선거 있고 한대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전략적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노선 문제라든가 대통령의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뭐 차근차근 말씀해 나가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데 시기, 방식, 절차, 그다음 노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갑자기 20분 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5분 동안 다들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전날 이미 제안을 했다더라. 그 당에다가. 조국 혁신당과는 네, 뭔가 그래서 좀 논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그러면 우리 당에는 지도부하고도 논의가 없었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그 제안 자체가 당 대표가 그냥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결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당의 제안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자체의 제안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돼 있고요. 원래는 그래서 숙고를 다 해서 공감대가 생기면 그러면 합당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실무적인 또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이런 이제 협의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생략된 상태에서 다 뛰어넘어서 지금 급하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당내 소통 없이 합당을 제안한 문제.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균형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 세간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장은 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최소한 최고위원들하고는 좀 소통을 해야 됐던 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결국 당내 갈등으로 가고 국민의힘 쪽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물밑에서 어차피 같은 지도부니까 물밑에서 소통을 좀 하고 교감도 좀 하고 그래도 내 목소리가 전혀 먹히지 않을 때 그때 공개적으로 좀 성토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20분 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5분 정도 얼어붙어 있다가 네네네네. 잠깐만. 네. 이런 걸 갖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우리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이거 설명 제대로 하고 논의하고 굉장히 숙고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기자회견 잡아놨다. 그래서 최고위원 몇 분이 잠깐만 이거 붙잡았어요. 네네.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뿌리치고 나가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약간 하루 정도 아마 조금 뭐 설명이 있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그 약간 불쾌했던 것은 상대 당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요. 그걸 미리 거기하고 미리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으로 우리가 그 비유를 하자면 M&A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총에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계약을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말리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제안이 당 차원의 제안이란 없었다. 그게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 뭐 다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가 생각하는 바고요. 그래서 당 차원의 제안이라는 것은 논의와 숙고를 거친 끝에 전략적 어떤 고민 이런 걸 다 거친 끝에
제안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실무적인 고민들과 논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근데 앞에 이것이 다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사실은 말씀드린 편이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죠. 우리 당원 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발표하는 그것도 그냥 사실 우리한테 제안하거나 당원들한테 제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제안한 거거든요. 전혀 논의 없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최소한 지도부하고는 이 뭐 후속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런 지금 네. 교감이나 네. 소통이 없는 그 상황입니까? 이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네. 뭐 2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역시.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숙고 후에 제안이 당 차원에서 있고 만약에 제안하기로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쪽이 화답이 오면 그 이후에도 실무적인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냥 흡수냐 아니면 지분을 주는 거냐.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죠. 이런 굉장히 네. 그거는 제안이 제대로 된 다음부터 또 그게 있습니다. 근데 네. 제안부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저희 되게 황당했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같이 네. 같이 모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못을 박아서 3월 달쯤에 3월까지인가 뭐 끝내야 된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이 저희는 그래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입니다. 네, 2달 안에 정리해야 된다고 네, 그 조승래 얘기도 사무총장이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석 최고위원님은 네.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네. 통합의 지론을 갖고 있는 거 하고요. 네.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우당으로서 함께 연대해서 협력하는 관계다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조율해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는 것. 네.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또 이것은 사실은 만약에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지금 할 건지 총선 전에 할 건지 대선 전에 할 건지 시기의 문제.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분을 인정할 건지 흡수합당할 건지 그죠? 그다음에 또 노선을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지금 공을 들여서 중도 실용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지금 구축해 가는 중인데 네. 여기에서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하게 왼쪽에서 목소리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고려할 때 정권 초기에 이렇게 섞어 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서로 바람직한 건지 여러 가지를 숙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 자체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맞습니다. 나눠보자. 네네네. 그래서 플러스 그런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좀 가자라는 생각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도 합당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례 정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지도부에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지도부가 그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더 날개를 더 넓게 펼치고 사실은 국가의 어떤 상황에서 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이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갑자기 변했냐라고 하면 네. 아직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자, 거죠. 그러면 네. 합당 찬성층의 주장을 또 제가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최적기고 만약에 합당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가서
결국은 지방선거에 해악을 끼칠 것이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당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이 뭐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뭐 극한 대립이 지금 있습니까? 오히려 이 논의가 나와서 감정 상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리고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차이가 많이 크죠. 나고 네, 있고. 그건 뭐 사실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저희가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는 적어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격전지가 있습니다. 서울, 부울경 정도 부울경. 이렇게 또 네. 뭐 혹시 뭐 일부 이제 수도권에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이제 분당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저희 지역도 약간 그런 편입니다. 용인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보수 결집을 가져오고요. 그렇죠. 1대1 구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초기라 집권 초기라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어떤 거대한 입장에서 사실은 필요하면 선거 연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합당을 해서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은 좀 저는 득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조국혁신당이 우리보다 중도 성향이 강하다 이러면 또 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칫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노선 문제가 만약에 깔끔하게 그쪽에서 그냥 다 접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정책과 노선에 다 그냥 이렇게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예. 또 이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린 게 네네. 아니라 우리 정부나 우리 당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완전히 적고 우리하고 굳이 같이 하는 것도 그것이 굳이 바람직하냐 우리 정치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을 볼 때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합당을 했는데 합당하고 나서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든가 대사관에서 이 시위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도층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중도 실용 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신뢰가 굉장히 오래도 지금 거의 한 1년간 대선 전부터 이 신뢰를 쌓아서 우리가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분명하게 교통 정리를 하고 합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아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DNA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선거가 바로 목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다 보면 아. 쓸데없는 논란만 커지고 우리가 대통령 지지나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 흔들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격전지 서울이라든가 다소 보수적인 부울경에서 저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안정감만 가지고 가도 오히려 우리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은. 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그게 무슨 대통령. 합당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얘기는 사실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당무개입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네. 때문에 그 얘기는 아예 그냥 거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그냥 우리 당의 마지막 당 공보국의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 네, 네.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이제 얘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네. 이게 어떤 얘기냐?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게 네. 마지막 주제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이런 얘기를 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에서 이제 대표의 측근들이 일부에서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설마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얘기를 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얘기를 같아. 해가지고 예. 이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와전돼서 게 좋아. 굉장히 이거 부적절한 굉장히 이거 예민한 맞습니다.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안 돼, 안 돼. 이거를 경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네. 그 지금 합당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결국 도움되는 거는 국민의힘일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나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한쪽에서는 최욱이 정청래 대표를 공격한다고 욕을 먹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또 쉴드 친다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찌됐든 이제 절차를 밟아가야 될 겁니다. 그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사실 서열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네, 네, 네.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이것을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제가 혼자서 이 자리에서 그럴 수는 이렇게 없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그 상대한테 논의하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지금 발표해서 기자회견하면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이것은 당의 입장으로 그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결례입니다.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쨌든 내부 논의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잘 보셨던데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를 하는 처음부터 그 처음의 절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고 싶으면. 그래서 당내 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 여러 가지 포석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일단 시기 네. 예를 들어서 총선 전에 할 수도 있고 네네. 대선 전에 할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 대선 때는 진영 대 진영의 1대1 구도가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하거나 아니면 늦더라도 예를 들면 총선 전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합당이 아니라 연대하는 네네. 방식도 있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에 미칠 영향 네. 이런 것까지 그러면 노선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지고 일단 내부에서 지도부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내부 수렴을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러면 해도 좋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이거를 막 갈등이 분출되는 그 속에서 이거를 절차를 밟아간다. 그냥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예를 들면 거대 여당에 맞서는 소수 야당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변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컨대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아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합당과 관련해서 당무위원회 의결, 권리당원 토론,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 등등 이것들이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이게 당내 민주주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은 그게 민주적 절차를 밟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요 절차 말고 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절차가 뭐냐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안을 개인이 한 거잖아요. 네. 제안을 당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안을 당이 한 다음에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시군요.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네. 의총에서도 의총에서? 그렇고 아.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서 최소한 있잖아요.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 당의 제안을 상대하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걸 다 생략하고 혼자 제안해놓고 개인적 차원에서 혼자 제안해놓고 그런데 상대방이 모색 이거를 검토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꾸로 이거를 갖다가 그때부터 막 논의를 해나간다. 그럼 그때 막 분출이 된다. 이게 막 갈등이 표출이 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모아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제안해서 네.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안에서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지방선거는 출마자 숫자가 가장 많은 선거입니다. 이해관계가 엄청 얽혀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예. 정말 이거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겠죠. 또 만약에 지분 문제가 들어가면 그건 뭐 하지 않는다고 난리가 했으니까. 납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안 한다라고 그건 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저쪽에서도 또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요. 흡수합당이라고 네, 뭐 그거는 봐야 또 되니까. 예민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과 사실은 이미 예비 후보 자격 심사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막 밀어붙여서 갈등을 상존하는 상태에서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전에요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게 생겼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로 왜 하는가? 그래서 저는 통합은 저희의 지론이기도 하고 네. 또 언젠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또는 같이 안 해도 합당이 아니더라도 연대하면서 연대 함께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협력 잘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거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당이 좀 네. 민생과 지금 일자리 네. 또 외교 안보 여러 가지로 국가 생존이 쭉쭉 치고 나가야 그런 돼. 상황인데요. 매끄럽게 치고 나가야 돼. 매끄럽게. 집권당 지도부로 좀 책임감 있는 믿음직한 그렇습니다. 모습 그리고 좀 매끄럽게. 성숙한 논의 네. 이랬으면 좋겠으면 저는 지금 보면요. 우리가 지금 민주화 시대에 뭔가 소수 야당이 된 느낌이에요. 네. 네, 막 치고 나가면서 대표가 네.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역대 최대 여당입니다 지금. 역대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엄중한 시기고요. 네. 할 일이 너무 많고 특히나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기댈 때 민주당밖에 없고. 그래서 진짜 간절하고. 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대통령이 뭐가 가장 관심사고 뭐가 가장 필요하겠는가. 네. 지금 아마 대통령은 4월 달에 미중 회담 하면서 그러면 혹시 트럼프가 북한에 어떤 접촉이 있을까? 네, 그거 이거 굉장히 우리의 큰 역할은 이벤트죠. 어떻게 될까? 지금 청년들 AI 시대 일자리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코스피 5천부터 시작. 굉장히 그렇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텐데 맞습니다. 우리 여당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고 사실은 네. 조국 당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순리대로 이렇게 무난하게 그래서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저절로 야 이제는 같이 갈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도 협력해하고 앞으로도 더 협력해 가면서 네. 좀 더 그들의 어떤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장해주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는 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네. 하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런 네. 말하면 역시 또 양쪽에서 다 짜증낼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아
매끄럽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하죠. 다 짜증 낼 거야. 네, 야, 임마 이런데 어떻게 매끄럽게? 임마 저기서 잘못 뭐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짜증 낼 만한데. 아니,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네, 책임 네, 있는 네. 또 아니, 정치인분들 그럼요.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냥 진짜-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네네.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네네. 우리가 이렇게 괜히 알겠습니다. 평지풍파를 네.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좀 깔끔하게 합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어려워요. 댓글도 예? 네, 옆에서 보면서 참 잘한다. 뭘 잘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아까 나입 안 열어도 되잖아. 댓글에. 얼마나 고마워. 네. 채팅 올라가는 속도를 못 와, 따라가겠습니다. 네. 진짜, 아유, 아찔하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저희는 또 뭐 다양한 이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이현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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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